반갑습니다, 무집사 여러분들. 문어가이드 물 깨진 편입니다. 물이 깨진다라는 표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물잡이가 잘 되었다는 물잡힘과 반대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물놓침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름 지은 사람은 100% 국어 못하는 이과형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과형님들은 질산화균 때처럼 지들만 알아볼 수 있게 말을 헷갈리게 줄인다는 게 머리에 스치면서 아, 잡히고 깨졌다는 것은 물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추측을 했어요. 네, 제 뇌피셜입니다. 아무튼 물깨짐은 균형이 깨졌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번 편에서는 암모니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물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원래는 잡힌 물, 생물막이 암모니아를 잘 정화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물고기가 위험해진다는 건데 왜 물이 깨지는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모니아의 생성이 많아진 경우예요. 물고기 수가 늘어서 먹이를 많이 줬거나 먹다 남은 사료 등을 미생물이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아무튼 어항에 영양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영양분이 갑자기 늘어나면 생물막이 처리하는 속도보다 암모니아가 생긴 속도가 더 빨라서 물고기가 위험해져요. 그래서 물고기가 귀엽다고 사료를 막 퍼주면 안 돼요. 밥을 늘릴 거면 물잡이를 하는 것처럼 천천히 밥을 늘려야 해요. 근데 별개로 생물막이 일을 잘해서 밥을 퍼준다고 치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누가? 어항을 관리하는 우리가.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처리되는 만큼 질산염이 빨리 쌓여서 환수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현들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과유불급, 물고기의 먹이는 지나치면 안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물고기의 호흡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문과 선생님들도 물고기가 물에서 호흡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어류 생리학을 공부한 이과행님들이라면 물고기의 호흡기는 대단한 것을 넘어서 거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상동물인 거트에 비해 물고기의 호흡기는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용준산소가 2ppm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5ppm부터는 거의 최고 효율을 유지해요. 그래서 용주산소가 엄청 많아도 필요한 만큼만 산소를 써요. 게다가 용주산소에 예민해서 용주산소가 부족한 곳을 감지해서 용주산소가 풍부한 곳으로 헤엄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물고기가 용주산소에 예민해서 수표면 가까이로 가면 질식하진 않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걸 이볼림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볼림 현상은 동시에 물고기가 죽을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 물고기만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암모니아의 처리 효율이 줄은 경우입니다. 용주산소는 생물막의 두께 및 암모니아의 처리 효율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질산화균은 용주산소 5ppm부터 암모니아의 처리 효율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산소가 부족하면 생물막은 파괴되기도 하고 암모니아를 잘 처리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수표면과 저면에는 엄청난 산소 빈부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층민인 질산화균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 눈물 겨워라. 그래서 어항 저면에 사는 질산화균도 산소를 쓸 수 있도록 용주산소는 절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현들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다다익선, 산소는 많을수록 좋다. 과유불급과 다다익선,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창과 방패입니다. 사실 생물학에서는 과유불급이 옳아요. 하지만 저번 편에서 언급했듯이 용준산소는 위험할 정도로 많기가 힘들어요. 헬스를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고 식단 철저히 관리하고 수년간 운동해야 근육이 커질까 말까 하는 것처럼 진짜 어항에 고압산소를 때려놓고 태풍을 만들고 만다는 심정으로 휘젓는 거 아니면 위험할 정도로 산소가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번 편에서 말했듯이 수류가 상하로 생기지 않으면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바닥재 등에 붙은 어항 저면의 질산화균은 암모니아의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깨져서 암모니아 때문에 물고기가 아파 보이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물고기가 아파 보여요. 물이 깨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한다? 에어레이션 세게 해주고 환수 자주 해주세요. 앞으로 계속 들을 이야기입니다. 진리예요. 마지막은 질산화균이 줄은 경우입니다. 질산화균의 먹이인 암모니아나 암모니아를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면 당연히 질산화균의 수가 줄어들겠지만 여기서는 외적인 환경 변수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먼저 청소입니다. 기껏 집을 열심히 지어놨는데 여과제를 강하게 씻으면 그건 축사안을 청소해주는 게 아니고 축사를 부숴버리는 행동이에요. 청소를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과제는 전체적으로 살살 씻어주거나 강하게 씻을 거면 여과제에 일부만 씻어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염소입니다. 그 염소가 아니라 살균제의 겉트인 염소입니다. 수처리 시설에서 정수를 마친 물이 상하수도를 통해 이동할 때 미생물이 증식하지 말라고 염소라는 살균제를 조금 첨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고기가 괜찮다고 쳐도 질산화균은 미생물이랑 살균제에 취약해요. 물론 질산화균이 생물막을 형성하면서 염소 같은 안티마이크로벌 에이전트, 살균제에 내성이 좀 생겨서 그냥 수돗물에 바로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이나 어떤 어항에서는 질산화균의 수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환수를 하고 싶으면 환수한 물을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묵히고 잔류염소가 날아간 다음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물막이 단순히 파괴된 것이라면 물잡이를 다시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현들이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간단합니다. 밥을 갑자기 많이 주지 말고 과미량은 기포기를 세게 틀고 환수를 자주 해주고 여과제는 살살 씻자. 다음 편은 문어 가이드의 마지막인 pH 편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